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이고요. 네, 뭐 역시나 뭐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뭐 최근에 뭐 계속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1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7월에 안 하냐,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후로 역시 트럼프가 시장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관련주 또는 뭐 기대감,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나름. 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의 특성상 좀 제왕적인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의 황제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민주공화정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요. 하여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월 의장, 미국의 두 인물이 어제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우리 금융시장은 역시 연준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 2%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뭐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 내려오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부에서는 7월에도 당장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 얘기죠. 역시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매우 호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간다. 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거는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실 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옛날 트럼프랑 지금 트럼프랑 결코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지표죠. 뭐 CPI, 물가 지표라든지 또는 고용 지표, 또는 GDP,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미국의 경기는 좀 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 정권에서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물가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다른 나라들도 숨통이 트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글에서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세였어요. 근데 이제 장마감에서는 좀 윗꼬리가 좀 달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나스닥보다는 중소형주 러셀 지수가 좀 더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갔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역시 중소형주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쉬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단에서는 애플이 상반기에 못 갔잖아요. 그죠? 상반기에 못 가고 5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인공지능 못하는 거야? 막 하면서 변박을 주면서, 그죠? 굉장히 좀,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었는데, 예,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중에 꺼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이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지난밤에도, 뭐 계속 신고가 랠리예요. 물론 어제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음, 역시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좀 흐름이 좋은 종목은 애플이라고 할 수 있고, 역시 애플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뭐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안 쓰는 거 아니고요. 그죠? 갤럭시 좋다 얘기해도 안 바꿀 사람 안 바꾸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이폰 좋다 해도 나는 갤럭시가 편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왈가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폰이 좀 편하겠죠. 미국에 거기도 뭐 애국 마케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트럼프 바이든 둘 다 당연히 뭐 아이폰 쓰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애플이 망할 일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요즘 테슬라가 시장의 화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자기 사업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항상 계산을 합니다. 사업가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한쪽에 후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을 했죠. 이제는 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유리하고, 일단 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이든 정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트럼프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트럼프한테 좀 더 공을 들여서 로비를 하는 게 낫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 이런 뭐 빅테크들은, 큰 기업들은 이제 한쪽으로만 손을 대진 않습니다. 양쪽으로 사실은 다 줄을 대고 있으면서, 이제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무세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부터가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 쪽이다. 그리고 트럼프랑은 좀 더 가깝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요. 말씀드렸고, 어제 뭐 한 6%까지인가요? 6%, 7%까지 올랐었습니다. 물론 윗꼬리는 좀 달렸네요. 어제 시장의 특징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많이 올랐던, 물론 뭐 애플하고 테슬라는 상반기 많이 안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이것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이제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어제도 뭐 많이 올랐고요. 역시나 이게 뭐 트럼프가 됐든 뭐 바이든이 됐든 원자력 또는 SMR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채권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이제 꼭 임박했는데, 뭐 지금 뭐 오늘도 좀 뭐 장중에 좀 장초반에 많이 흔들리긴 했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이 뭐 엄청 비싼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두산 그룹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2850원, 원래 890원이었던 것 같은데 850원으로 어쨌든 수정이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해주겠다,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자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변동성이 심해서 아마 단타로는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나 단타는 단타일 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뉴스케일 파워, SMR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역시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죠.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매우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블룸에너지는 어디라고요? 이건 수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친환경이 안 좋다는데, 뭐 트럼프의 성격상 이게 뭐 앞전에 있었던 건 다 갈아엎고 뭐 보통 이런 짓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IRA를 뭐 아예 뭐 파기하겠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아는 분들은 이제 그게 뭐 법안을 뭐 함부로 이렇게 하겠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변덕적인 그리고 좀 변칙적인 게 있죠. 그 성격이 워낙 좀
자기 위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장 초반에는 눌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쭉쭉쭉 올라가서 4%대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수소 관련주들 있죠.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기가 되면 한번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물론 뭐 그 트럼프 때문에 친환경이 안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워낙 변칙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가, 그쵸? 유가는,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를 더 좋아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채굴하면 더 가격이 내려가는 거네, 그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 진짜, 뭐, 그거는 이제 뭐, 푸틴하고 단판을 짓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게 바이든이 못하는 게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진짜, 바이든이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성향이 그런 건지, 뒤에서 무기만 팔아먹고 있고, 진짜, 제대로, 이거 뭐 맨날 젊은 사람만 죽어나가고, 이거는 안 좋다라고, 그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저는 뭐, 저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라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랑 이제 푸틴이랑 이렇게 좀 스트롱맨들하고 좀 말도 잘 통하고 좀 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제왕적인 인물들은 좀 비슷하다,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왕적인 그런 인물이 나오긴 힘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푸틴, 그러니까 막 그 트럼프처럼 이게 워낙 이제 좀 변칙적으로 강한 인물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말을 잘 듣던지, 뭐 좀 보통 그런 그래야지 트럼프랑 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물론 뭐 저희가 뭐 미국의 경제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또 우리나라인데, 너무 또 굴종하는 것도 조금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워낙 트럼프란 인물이 자체가, 좀 색다른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죠? 대선 후보로 공식을 지명됐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대관식이란 말이 나와요. 대관식. 야, 이건 무슨 황제야? 그죠? 나폴레옹 뭐 재관식처럼. 근데 미국도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피격을 당해서, 다행히 이제 비껴는 갔지만, 이게 왜 발생했는지, 또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후 재발에 대한 어떤 방지, 이런 얘기는 없고, 오로지 평화를 피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신의 가호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총을 맞게 됐는지 경위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총알 피했으니까 신의 가호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도 다가오고, 어쨌든 물가도 잡혀가고, 이 상황이 좋았는데, 뭔가 이게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가 시장에 변동성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좀 제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 중심주의, 자기 나라 중심주의 이전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헌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무시될 수 있었던 거, 그죠? 트럼프 임기 때도 그런 일들이 다분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뭐 저희는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바이든을 제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불확실성이 적어요. 물론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불확실성이 적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사람은
우리가 겪어봤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불확실성을 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한테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원래 요거는 좀 천천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주말에 사건이 터지고, 일단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제가 뭐, 바이든 지금 상황으로는, 필패다. 그죠? 트럼프가 너무나 이제 강한 이미지, 뭐, 요거에 대해서, 이, 뭐, 사진에 대해서 이게 뭐 왈가왈부 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강한 이미지를 남겼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다? 왜 총에 맞게 되었는지, 그쵸? 물론 뭐 총 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냥 총알 피했으니까 신의 가호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떨 겁니까? 하긴 뭐 미국 사회가 이제 총기 없이는 이제 굴러가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글로벌, 그렇죠? 정권 교체해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했었는데, 이제 워낙 미국이 사실 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판세 분석에서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는데, 뭔가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제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이 내려와야죠. 그죠? 그래야지 좀 뭔가 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 어떤 변동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 또 2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시장이 어때요? 그쵸. 유럽 안 좋습니다. 유럽 안 좋아요. 이거 어제예요. 어제. 7월 15일 어제입니다. 우리한테는 저녁 오후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도 마이너스, 프랑스도 마이너스, 독일도 마이너스, 러시아는 좀 그나마 낫네요. 그죠? 오히려 러시아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단판 지어가지고 어쨌든 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들끼리 이제 단판 짓고 나서 뭐 어쨌든 종전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쁜 게 없죠. 그래서 그나마 러시아가 나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뭐 트럼프는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소식 이제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고 방위도 니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관세를 매긴 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얘네 이쪽에서도 안 좋겠죠, 서로.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만 우려서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뭐 어쨌든 간 시간은 더 있고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항생이 안 좋죠. 어제도 항생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항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일본은 반등하고 있고요. 어제 휴장했습니다만 대만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지는 걸 싫어합니다. 지는 꼬라지로 못 봐요. 그쵸? 어떻게든 막 반칙을 쓰든 뭐든 이제 이겨야 돼 속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왕적이다, 그래서 황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푸틴처럼, 물론 러시아가 큰 나라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강한 뭐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뭐 필리핀이고, 그리고 이제 뭐 터키 에르도안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아주 그런 스트롱맨들하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뭐 사실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뭐 큰 소리를 칠 입장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나 대마처럼
그냥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게, 그게 신상에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제왕적이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는 게 좋다. 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사실 이게 뭐 민주주의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이게 진짜 무슨, 어, 제왕, 상왕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거는 뭐, 그쵸? 그나마 바이든은 좀 그래도 좀 수월했죠. 그죠? 네, 비교적. 네, 원리 원칙을 좀 지키는 타입이고,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타입이라, 나이가 고령이라서 좀 아쉽네요. 좀 솔직히 말하면. 고령이시면 없었으면 저도 이제 바이든을 좀 두둔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결집할 수 있을지, 하여튼 뭐 바이든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항마가 좀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젊은 사람이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 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하고 아시아 증시 이제 주요국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완전히 미국에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야, 그쵸? 예, 좀 그나마 좀 낫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강국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더 훨씬 낫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제왕적인 스타일, 이제 이런 면모가 여기서도 주식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럼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나요. 일단은 왜냐? 일단은 이런 건 파월이 좀 더, 그쵸,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그러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100% 됐습니다. 100%예요. 시장에서 전망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좋아야 돼. 지수는 좋아야 되는데, 뭐, 일본이나 이렇게 대만처럼 대놓고 좋진 못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쵸? 우리나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친환경,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비중도 작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이 지금 좀 솔직히 어제 오늘 좀 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마냥 좋기는 어렵고, 그래서 살짝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안 좋아요.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보면 역시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그 오바마 다음으로 됐을 때 되자마자 오바마가 했던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그죠? 오바마 케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파리 협정을 뭐 탈퇴하거나.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자기가 더 돋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머리가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했던 것을 어떻게든 다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갈아엎어버리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내가 이 나라의 거의 뭐 왕이나 황제죠.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옛날에도 뭐 트위터로 그냥 뭐 사람을 뭐 you're fired 좋아하잖아. 그죠? 너 해고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민주주의에서 이러면 됩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에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제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겠는데, 사실 뭐 민주적인 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럽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절차대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좀 대응하기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막 그러면,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유럽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네, 좀 우려감, 네, 사실 뭐 우려감이죠. 기대감과 우려감. 원래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이 이제 투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지수는, 그죠? 선물은 지금 매수예요. 왜? 그죠? 금리 인하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런 부분은 파월의 힘이 좀 더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종목에 들어가서는 역시 트럼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코스닥, 코스닥은 좀 매도죠.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죠? 이건 뭐 매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을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그 선물은 좀 매수가 좀 늘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누가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죠, 그죠? 어제도 내려가다가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뭐 삼성전자가 딱히 여기서 뭐 더 좋을 거는 없는데, 역시 뭐 금리 인하가 되면 지수는 올라가야 되겠고, 역시 뭐 삼성전자만 올려주면 나머지도 지수도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8만원대에서 이제 보라고 했는데, 뭐 일단은 21선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뭐 어차피 삼성전자 많이 안 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외인하고 기관들은 당연히 빨리빨리 올려서 수익을 내고 싶겠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 많이 팔려고 뭐 이런 호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이건 무슨 통정거래지, 그죠? 통정거래예요. 이만큼 매도한 거를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외인하고 금융투자, 이게 증권사죠. 이게 뭐 이건 주고받고 이거 통정거래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하면은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주고받고 이 기관하고 외인이 주고받고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 돌아갔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우리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쨌든 요번에 좀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신고가 랠리, 역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물론 뭐 다른 이런저런 기대감도 있고, 일단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퍼스는 그렇죠? 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런 심리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무역 수지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버스밖에 답이 없다. 진짜 이게 이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고, 이럴 때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노텍, 와, 이제 드디어 30만원 넘었습니다. 드디어 30만원 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20만원 아래서는 기회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좀 길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20만원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이면 50%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대형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 그쵸? 애플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노텍, 그래서 물론 아이폰의 수혜도 있지만, 그리고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자율주행은 그 로봇, 그렇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로봇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뭐 애플뿐만 아니라 이노텍은 더 좋을 거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30만 원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차이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좀 오래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요쯤에서 진짜 원래는 차이 실현해야 되는데 매도 버튼 눌러야 되는데 매수 버튼 눌러서 2배로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워낙 이제 우리 이노텍에 대한 스토리는 참 길고 깁니다. 그래서 이때 못지않게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흐름이. 그렇죠? 18만까지 내려왔다가 이거는 기회라고 했죠, 그죠? 20만 원 아래서는 조금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20만 원 아래에서 물론 뭐 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20만원 아래서 만약 20만원이 평단가라고 하면 30만원이면 50%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이 정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올라왔습니다. 한 2달 만에 올라와서 50%를. 그래서 물론 뭐 아직 다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올해하고 내년에는
네,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이폰의 교체 수요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음 목표까지 뭐 35만 원 이제 제시해 드렸고요. 사실은 뭐 장기간에 뭐 40만 원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40만 원까지 계속 가져가기는 좀 쉽진 않죠.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로 보면 40만 원도 일단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 35만 원 정도 일단 보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동이 올라는 왔어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왔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죠?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는 거죠. 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고평가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노텍은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이제 50% 넘게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PR이 뭐 몇 배로 쳐주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 목표가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30만 원 올라와서 다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의 어떤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방사는 사실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게 원래 좋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좀 쫓아가기 어려운 밸류까지 올라왔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뭐 고평가는 아닙니다. 고평가는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왔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하나 시스템이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변동성에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졌다가 뭐 이럴 때 기회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역시 이제 뭐 UA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주항공,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그쵸?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그나마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좀 나아 보였습니다만 오늘 뭐 역시나 이제 올라가네요, 그죠? 시장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조선주도 좋은데 조선도 사실은 이러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나 그룹주를 자주 보게 되는데 하나오션이 이제 현대중공업 HD에 비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좀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앞전에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시 뭐 미국의 항구를 그죠? 미국에서 이렇게 미군의 군함을 MRO.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방산이라면 방산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그룹 자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앞전에서도 리뷰를 올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기는 올해 좀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HD, 현대중공업 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기, 사실 뭐 이제 조기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좀 끝내야죠. 그죠? 왜 서로 진짜 얻는 것도 없이 그렇게 서로, 젊은 사람들만 주고 가야 되는지, 그죠?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죠? 물론 트럼프도 할 말이, 푸틴도 할 말이 있고, 그죠? 뭐 본인이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젤렌스키도 당연히 할 말이 있을 거고, 근데 자기들은 멀쩡하면서 왜 젊은 사람들만 죽어가고, 그쵸? 바이든 정부, 정부에서 제일 아쉬웠다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뭔가 이런 것을 중재를 잘 못해요. 너무 원칙만 따지는 거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좀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만 보면 그렇지만 워낙 이제 또 사람 자체가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뭐 사람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그래서 좀 오늘도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 뭐 그대로입니다. 그죠? 트럼프의 어떤 수의 기대감, 기대감. 사실 이것도 뭐 두고 봐야 되죠.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현대 건설기계, 뭐 어제도 좀 올랐지만 오늘도 뭐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게 이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글로벌 스트롱맨들하고의 어떤 그런 브로미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어쨌든 비슷한 사람 성향끼리는 잘 통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완전히 좀 쑥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참, 그렇네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그죠? 혹시나, 뭐, 김정은을 스트롱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예전에 협상했었던 게 있고, 솔직히 뭐, 이런 거는 트럼프 아니면 누가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뭐, 현대 엘리베이는 이것도 뭐, 저PBR주의이기도 하고, 그죠? 어제 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좀 뭐, 기대감이 많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오늘 뭐, 10%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종목을 막,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 이제 좋은 종목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시장은 어쩜 이렇게 딱딱 그냥 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난티도 어제 얘기 말씀드렸죠. 금강산 그리고 역시나 이 종목은 뭐 예전에도 봤지만 뭐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말을 안 했죠.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제가 뭐 경협주라고 뭐 여러 종목도 많죠. 그리고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주로 해서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로 사업이 진짜 존폐가 위험한 종목들도 많았고, 그리고 상폐된 종목도 많아요. 이제 이런 스토리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현실화돼야 뭐 저도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렇죠? 트럼프가 될지도 이제 아직은 더 봐야 되고요. 상황 이건 좀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아난티도 그렇고 이제 많이 눌려 있죠. 이 섹터 자체가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그나마 이게 순환매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좀 한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쪽에는 이제 한이 맺히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이요. 그렇죠? 체코 원전이 이제는 뭐 이제 17일이면 내일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내일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뭐 많이 또 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단타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15년 만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되면 뭐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뭐 계속 있죠. 유럽은 그렇고 그리고 뭐 중동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SMR도 계속 있고요. 뭐 영국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기대감을 없을 수는 없는데 다가오니까 좀 변동성이 있어요. 확실히 오늘도 보면 청구 매수권이 2850원 그렇죠? 890원인데 850원 살짝 조정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역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변동성이면 이거 단타로 들어오면 이거 못 견디죠. 그죠? 우리는 뭐 밑에서부터 그렇죠? 눌릴 때마다 좀씩 모아가자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이거를 뭐 지금 먹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단타는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되면은 당연히 좋고요. 그렇죠? 안 돼서 뭐 눌리면 어차피 SMR 어차피 가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서 또 잡는 거죠. 그죠? 또 오히려 또 기회가 된 거죠.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차익 실현하신 물량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밑에서 다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이게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우리는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올라왔지만, 뭐 이게 뭐 많이 올라온 거 절대 아니죠. 워낙 뭐 드빌 자체가 이게 소형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올라는 왔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는 차분하게 지켜보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매동을 보면 그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죠. 그렇지만 역시나 매수한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내 외인하고 기관들이 훨씬 더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좀 최근엔 좀 뭐 매도도 하고 많이 했네요. 그죠? 어쨌든 개인들이 판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량은 좀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